내가 현재 사용하다가 남는 게 있으면 내 자손이 되는 거고, 내 자손이 쓰다가도 남는 거에서 그 밑에로다가 또 내려갈 수 있는 신탁법 60조 수익자 연속 신탁 같은 것들도 가능하다는 거예요. 주요 고객층 보게 되면 상속 재산이 금융재산 위주이고 가족 관계가 단순한 분들이 사실은 일반인 형태를 선택하고요. 자손 규모가 크고 복잡하거나 특수한 가족 사정이 있는 부분들에 대한 것들은 다 유언 대용 신탁 부분들로 해요. 복잡하고 단순하게 되게 되면 일반 표준형, 복잡하게 되게 되면 맞춤형으로 가는구나라는 걸 알고 계시면 돼요. 자, 세 번째 이야기는 유언장의 한계와 숨겨진 위험 부분들에 대한 걸 가지고 한번 보죠. 유언장이에요. 내 유언장만 있으면 되겠지 않겠나?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유언장 부분들에 대한 건 민법 내용 마찬가지로 자표이라든지 녹음통 영상이라든지 공정증서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내용을 쭉 하죠. 그런데 많은 이들이 유언장을 마지막 대안으로다가 생각하지만 현실은 영어보다 걸 때가 많습니다. 뭐냐면 유언장 부분들에 대한 것은 법정 다툼이 일순 있어요. 뭐냐면 이게 진짜냐 가짜냐 효력 여부를 두고 가족 간의 소송 전쟁이 발생되기도 하죠. 또 왜곡된 메시지예요. 분배에 대한 불만은 평생을 함께한 가족들의 등을 돌리게 하는 거죠. 그렇죠. 뭐 소원은 더 좋다 이렇게 싸우고 이런 거죠. 직관성 협조, 단순함 속에 감춰진 허점들이 분쟁의 불씨가 되는 형태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유언장 부분들에 대한 것이 그리고 이게 위조 이런 부분들에 대한 거로다가 또 싸움이 나기도 하고 그러기 때문에 또 마찬가지로 뭐냐면 분실되기 이런 위험도 있어요. 자, 유언장이 가진 세 가지 치명적인 한계를 하나하나씩 보도록 하죠. 첫 번째는 뭐냐면 법적 요건의 함정이에요. 법이 정한 엄격한 양식, 자필, 아까 말씀드린 거죠. 녹음, 공정, 그 다음에 구수 부분들에 대한 거 해가지고서 쭉 있죠. 근데 이런 부분들 중에서 누락되어 유언장 전체가 무효가 되는 휴직조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 법적 요건이 굉장히 함정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잘 써야지 그러지 않으면 이게 무효가 되는 수가 있다는 거. 두 번째는 뭐냐면 내용 해석의 불확실성이에요. 똑같이 물려준다. 이러이러한 재산은 똑같이 물려준다는데 추상적인 문장은 숨겨둔 자산을 포함하게 됐어요. 낭비 시 방지책 부재 등 해석의 여지를 남기게 되는 거죠. 그렇죠. 세 번째는 뭐냐면 유류분에 대한 청구에 대한 위험이 있어요. 특정 자녀에게만 물려주려 하더라도 다른 상속인이 법적 몫을 청구할 수 있는 소송의 발당이 되기도 해요. 그래서 유류분 반환 소송 부분들에 대한 것은 아직까지는 지방법원과 고등법원까지는 올랐고 지금 이제 대법원의 판결 남겨두고 자 유언장을 뛰어넘는 신탁으로 가는 길 부분들에 대한 걸 한번 가지고서 보죠. 자 본질 부분들에 대한 거 유언장 부분들은 의도를 보여주는 도구로 볼 수가 있죠. 그렇죠? 근데 K신탁은 뭐냐면 의도를 현실로 만드는 실행 도구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렇죠? 효력, 소유권 이전의 결과만 명시가 되는 거죠. 이건 누구의 결과만 명시하는데 K신탁은 재산관리의 과정과 목적까지 다 담아내게 돼 있어요. 이런 부분들은 누가 하고 이런 거는 어떻게 되고 이거는 애가 됐을 때 그렇게 준다라고 하는 것이 다 남아져 있다는 거죠. 집행이에요. 상속인들의 동의와 협조가 필요가 되고 유언장은 뭐냐면 결국 1세대밖에 안 가니까 상속인들의 동의와 협조가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K신탁은 뭐냐면 계약 내용에 따라 신탁사가 즉시 집행이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뭐냐면 위탁자, 출정하는 아빠, 전쟁 때 출정하는 아빠들이 적어놨던 아버지들이 적어놨던 그 신탁 원부에 대한 내용대로 신탁서는 즉시 집행하게 되어 있는 거죠. 분쟁 예방이에요. 여기는 분쟁 부분들의 유류분 소송 등에 대한 취약 부분들에 대한 것에서 분쟁에 대한 것이 굉장히 예방은 낮죠. 그렇죠. 근데 이 K신탁은 분쟁 예방은 굉장히 높아요. 이런 수익권 부여로 소송 압력에 대한 완화도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뭐냐 그러면 소송이 들어온다고 했을 적에 우리가 나중에 다시 말씀드리자 유류분 반환 소송 같은 것도 들어왔을 적에 유류분 소송 들어올 당사자들에 대해서 미리 어떻게 되냐면 수익권을 부여해놓고 하기 때문에 금방 끝낼 수 있는 형태니까 분쟁 예방에는 이게 상당히 K신탁이 대응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유언 대용 신탁에 계획된 사랑의 실천이죠. 이제 여러분들한테 계속해서 이제 유언 대용 신탁이라든지 큰 부분들에 대한 물줄기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일단 오늘은 간단하게 한번 보죠. 단순히 재산을 나눠주는 것을 넘어 자녀의 미래를 장기적으로 설계하는 거예요. 장기적 체계적 관리 부분들, 생활비, 학자금, 매월 일정의 지급에 설정해서 낭비를 방지하는 게 있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안전
안정, 보장하는 부분들이에요. 갑상스러운 경제적 어려움이나 자녀의 실수로부터 자산을 보호해주는 거 형태가 되고요. 변동 가능성 유연성이 살아있는 동안 언제든지 가족 상황에 맞춰 계약 내용 변경이 가능한 부분들에 대한 내용이죠. 자, 그래서 시중에서 여러분들한테 나중에 되게 되면 실제로다가 이 시중에서 어떤 식으로다가 이게 지금 되고 있는지 부분들에 대한 거를 가지고 말씀드리기 전에 유언 대용 신탁에 대한 일반 표준형과 맞춤형이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한 걸 좀 설명을 드려볼게요. 뭐냐 그러면 시중에 있는 유언 대용 상품에 대한 신탁사들하고 얘기 나누다 보면 여러분들께서 이 정도는 알아야만 될 것 같아요. 자, 보게 되면 이런 거예요. 핵심 컨셉은 뭐냐면 일반적인 표준형은 기성복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기성복에 대한 거, 기성복, 브레타, 포르테 뭐 그렇게 얘기를 하죠. 표준화된 약관을 제공하게 되어 있고요. 그런데 맞춤형이에요. 맞춤형. 이거는 이 부분들에 대한 유언 대용 신탁은 일반적인 기성복 형태가 있고 맞춤 정장인 형태가 있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맞춤 정장인 부분들에 대해서 그 사람이 정장 맞추듯이 마찬가지로다가 이렇게 우리가 원하는 대로 다 개별 계약서 설계가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설계 방식 부분들에 대한 금융사가 미리 만들어 놓은 정형화 된 상품에 구조적으로 우리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탁 틀이 만져져 있는 데다가 우리가 딱딱딱 얹어 해서 집어넣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선택하기보다는 우리가 선택하는 거죠. 우리가 만들어 달라기보다는 그들이 만들어 놓은 거에 우리가 선택해서 들어가는 형태가 되는데 우리가 맞춤형 있잖아요. 맞춤형 유언 대용 신탁은 고객의 상황에 맞춰서 처음부터 계약 구조를 새로 설계하는 거예요. 다 누가 하면요? 고객이 설계를 하게 돼 있어요. 고객이. 그래서 고객이 그런 부분들을 요청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주요 대상의 재산을 보게 되면 일반적인 표준형은 현금, 예금, 상장, 주식, 채권, 관리가 쉬운 금융재산 위주로 되어 있는데 이 맞춤형 부분들은 부동산, 비상장 주식, 금전도 모든 종류의 복합적인 재산들이 다 들어와 있어요. 우리가 신탁재산이라 했죠. 자본시장법 부분들에 대한 거 해서 107조 부분들에 나와 있는 부분들에 대한 거를 가지고 우리가 다 지금 가질 수가 있는 형태가 되는 거예요. 상속 구조를 보게 되게 되면 이 표준형은 비교적 단순해요. 사망 시 A 자녀에게 전액 지급한다. 이렇게 딱 나오기 때문에 별 문제는 없어요. 그런데 맞춤형은 달라요. 뭐냐면 매우 복잡하고 다양하게 설계가 가능한 거예요. 조건부 지급의 연속상서. 이 조건부 지급하기라는 게 뭐냐면 나를 돌봐준 누군가가 있다면 가족 아닌 누구라 하더라도 뭐 줄 수가 있는 형태가 되는 거고요. 내가 현재 사용하다가 남는 게 있으면 내 자손이 되는 거고 내 자손이 쓰다가도 남는 거에서 그 밑에로다가 또 내려갈 수 있는 신탁법 60조 수익자 연속 신탁 같은 것들도 가능하다는 거예요. 주요 고객층 보게 되면 상속 재산이 금융재산 위주이고 가족 관계가 단순한 분들이 사실은 일반형 형태를 선택하고요. 자손 규모가 크고 복잡하거나 특수한 가족 사정이 있는 부분들에 대한 것들은 다 유언 대용 신탁 부분들로 해요. 복잡하고 단순하게 되게 되면 일반 표준형, 복잡하게 되게 되면 맞춤형으로 가는구나라는 걸 알고 계시면 돼요. 비용 및 절차예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제가 강의할 적에 많은 분들이 이제 비용 부분들을 물어보시는데 일반적인 비용 부분들은 0.5에서 1.5 정도 갑니다. 어디는 0.2%, 0.3% 될 적에는 최저에 대한 것이 있습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면 그런 말씀들을 하세요. 명확하게 그 수수료를 좀 알려달라. 정해져 있지 않냐라고 하는데 그렇지는 않아요. 자, 그런데 일반적인 형태는 비용이 상대적으로 저렴하고 가입 절차가 간편해요. 그런데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원하는 대로 다 설계하게 되면 이건 초기 컨설팅 비용이 상당히 들어가요. 그래서 신탁 원부를 처음에 작성을 할 적에 그 컨설팅 비용이 사실 상당한 거죠. 그 수탁사에서도 그 얘기를 다 들어주고 하려다 보니까 사실 그런 부분들에 대한 비용이 있고요. 신탁 보수가 워낙 높아요. 신탁 보수가 그리고 절차가 복잡한 형태가 되기 때문에 이 비용에 대한 맞춤형 부분들은 사실은 쉽게 부분들에 대한 거 접근하기가 힘든 부분들에 대한 거 있어요. 비용 떠나서 먼저 초기 컨설팅, 신탁 원부 작성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이 단순하게 신탁만 알아서도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 가지 부분들에 대한 법률적인 거를 다 알아야 되는 통속죄에 대한 결정죄가 사실은 뭐냐 그러면 이것이 맞춤형 유언 대용 신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네 번째 이야기는 상속을 넘는 지혜에서 후견인 역할을 수행하는 신탁에 대한 것들 좀 말씀드려 볼게요. 부모가 치매 등으로 재산 관리가 어려워지거나 사명할 경우 신탁회사가 공백을 채웁니다 라고 했잖아요. 법적 보호자 역할을 해요. 맞아요. 자녀를 대신해 부모가 정한 뜻대로 재산을 집행하고요. 안전한 선물로 단순히 돈을 주는 것이 아닌 안전한 시스템 자체를 물려주는 거 형태가 되는 거니까 사실은 누구냐면 이건 자녀들이 걱정 안 해도 돼요. 왜냐면 부모가 이미 잘 만들어 놓은 승계 프로그램에 승계 약속대로 해서 돈이 지급이 되고 넘어갈 거니까 정말 괜찮은 형태가 되는 거죠. 자, 다섯 번째 이야기는 삶에 필요한 다양한 신탁이에요. 첫 번째는 뭐냐면 생활비를 지급하는 신탁이 있고요. 장애인 부양 신탁이고 공익 신탁이 있어요. 이게 삶에 필요한 다양한 신탁. 우리가 이제 나중에 산부에 가게 되게 되면 더 많은 이제 신탁의 다양한 형태를 보겠지만 오늘 간단하게 세 가지만 보죠. 생활비 지급하는 신탁이에요. 어린 자녀나 관리 미숙자를 위해 대학 등록금, 취업 후 생활비 등을 세밀하게 설계해 가지고 줄 수가 있는 것도 있고요. 장애인 부양 신탁이에요. 부모 사회 후에도 장애인 자녀가 의료비, 간병비 걱정 없이 안정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보장하면서 장애인들한테 어떻게 되겠어요? 그런 부분들에 대한 거를 지급해 주는 거를 갖다가 신탁이 할 수가 있어요. 또한 공익 신탁이에요. 사후에도 환경보호나 장학사업 등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도록 자산을 투입하게 관리하는 거죠. 요즘에 이 공익신탁에 대해서도 물어보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데 재단 설립이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한 거 여러분들 알고 계시죠? 공익신탁이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한 거를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재단은 하나만 말씀드리고 가득할게요. 재단은 이사회 부분들에 대한 것이 계속 변경하다 보면 재단이 처음에 설립때랑 약간 좀 달리 가는 방향들이 있어요. 그런데 공익신탁은 애시당초 처음에 위탁자가 딱 해놓은 대로 그대로 가는 형태가 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수탁자들은 그거 그대로 가져가니까 이사회를 열거나 변형장 안 내고 그거 그대로 가져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한 취지와 이런 게 있으시다 보면 공익신탁 부분들에 대한 것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자세하게 궁금하신 분들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걸 질의하시면 될 것 같아요. 왜 지금 신탁인가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한 거를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세요. 이제 나라가 좀 살만해지지 않았나요? 그렇죠? 지금 나라가 좀 살만해졌잖아요. 그리고 나라도 좀 이제 좋아지고 국제적으로다가도 많이 이제 됐고요. 특히 뭐 AI 부분들이라든지 그죠? 전사, 뭐 반도체라든지 방산 이런 데는 정말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들에 대한 것에 대한 자산가들이 이제 많이 늘어나기 시작했고 거기에 베이비 부모들도 이제 은퇴를 시작하다 보니까 이런 자산 관리 부분들에 대한 것을 필요로 하게 됐어요. 자, 그래서 첫 번째가 뭐냐면 투명하고 전문적인 자산 관리예요. 법적 금융 전문가가 자산을 운영하여 가치를 증식하고 증여 상속 등의 세금 문제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거죠. 저게 세금 문제뿐더러 여러 가지의 분쟁까지도 막을 수 있는 거죠. 두 번째, 그래서 유언이라든지 법, 재산 운영 플랜을 잡는 거예요. 단순한 서류가 아닌 전문기관의 도움을 받아 체계적으로 운영하는 상사신탁의 시대예요. 민사신, 아까 수탁사가 어떻게 되냐면 이건 수탁사의 차이가 되는 거예요. 만약에 개인이라든지 기관이 만약에 수탁사의 역할을 한다 그러면 이거는 뭐냐면 민사신탁이에요. 그런데 은행, 증권, 보험사 같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겸업으로 하는 거, 본래 자기 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탁 업무를 보는 거를 뭐냐면 그거를 겸업신탁, 상사신탁이라고 해요. 무슨 말이죠? 여기는 당연히 수수료가 발생이 되는 형태가 되는 거죠. 오케이. 자, 두 번째는 뭐냐 그러면 예측 불가능한 삶에 대한 대응이에요. 여러분들 요즘 살다 보면 질병, 사고, 사후 실패 등의 삶의 변화에 맞춰서 언제든지 재산 계획을 수정할 수 있는 통제권을 갖다 어떻게 부여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갑자기 내가 치매를 걸렸거나 내가 갑자기 사고를 당해가지고 어떻게 뭐 갑자기 사망하거나 그렇죠. 또 사업에 실패하게 되게 되면 내가 사업에 실패한 것뿐이지 내 가족들까지 길거리에 내안기게 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에 대해서 신탁이 정말 필요로 하게 됐어요. 그렇죠. 또 하나는 뭐냐면 통제된 승계를 통한 가족 평화야. 동의 없는 집행과 사전 수익권 부여로 유류분 분쟁을 예방하고 가족 간의 사랑을 지키는 가장 중요한 도구가 되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들 유류분 분쟁 부분들을 안 해보신 분들은 좀 모르시지만 이거가 그런 것을 보게 되게 되면 정말
이제 끝판왕이라고 볼 수 있어요. 유류분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것, 그런 것들을 다 어떻게 된다? 가족 평화를 신탁으로 해결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미래를 위한 현명한 마지막 선택. 이제 당신의 재산은 단순한 돈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이 자녀에게 물려주고 싶은 삶의 지혜이자 안전한 미래를 향한 약속이며 가족의 평화를 지키는 든든한 방패가 됩니다. 뭐가? 신탁이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들께서 궁금한 내용이 있으시게 되게 되면 문자 상담 전용번호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그 부분에 대한 걸 질의 주시게 되게 되면 여러분들한테 길라잡이가 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기 QR코드는 구독, 좋아요를 부탁드리는 해서 보여드린 겁니다.